관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상간자 소송은 우리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응보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거나 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조유라 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자 외도 문제로 저를 찾아와 주신 의뢰인분이 계셨는데요. 그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배우자가 저 몰래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 꼭 이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어떤 변호사도 이 질문에 대해 확신에 찬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그 혼인관계의 당사자가 결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바꿔볼게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꼭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간자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간자 소송은 따지고 보면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소송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소송이라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니까 무조건 소송을 권유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변호사는 소송에 실익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만 갖췄다면 실익이 확실한 소송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송의 실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익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가해자는 상간자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겠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상간자 소송은 결국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돈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히려 돈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갖고 상간자 소송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배우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부정행위를 들키게 되면 열의 아홉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보이시는데요.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상간자 소송을 통해 내 배우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핀 배우자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도 아내가 혹은 남편이 막상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극구 만류하며 이번만 제발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겠냐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 주 자신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상황이나 소송을 통해서 망신당하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이후에 오히려 태도를 바꿔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부정행위를 안 했다고 하면서 끝까지 상간자를 감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배우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 소송 제기를 위한 증거 수집 과정에 순순히 협조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제기를 하지 말라고 하거나 증거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끝까지 상간자를 오히려 감싸는 행동을 한다면 배우자가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결국 나는 뒷전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혼을 고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법적인 복수의 목적인데요. 관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상간자 소송은 우리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응보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거나 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가해자로서 심각한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어요. 즉, 상간자에게 유일하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인 것이고 만약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처럼 상간자 소송은 단순히 금전 배상의 목적이 아닌 불륜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도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상간녀 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녀 근처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해서 복수를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내가 부정행위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상간자를 찾아가서 폭행을 하거나 부정행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려서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상간행위의 피해자라는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다른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소송 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상간자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곧 나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 진행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간자에게 증거를 은닉하거나 위자료를 줄이기 위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셈이 되겠죠. 나아가 상간자로서는 상간자 사건에서 원고의 명예훼손이나 폭행 사실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람은 병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바람 핀 사람은 또 바람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세 번째로 부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간자 소송은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겉으로는 만나지 않는 것처럼 숨기고 뒤에서 몰래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내려진 다음 다시 이런 상황이 재발한다면 또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소송보다 위자료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간자 소송 진행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간자 소송이 꼭 필요한 이유와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혹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간녀가 합의를 제안하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며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최대한 많이 돈을 받기 위함이다. 그런데 상간자가 나에게 통상 위자료 소송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금액,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훨씬 넘는 금액을 제안한다 라면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나는 돈보다 상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이다. 판결문을 남기고 싶다 라는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간자는 소송 과정에서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내용이 판결문의 형태로 남게 되니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배우자가 의심 가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면 패소하는 것은 물론 상간자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증거로 승소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셔야 하고요. 또 증거 수집을 위해서 위치 추적기를 달거나 불법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상간자 소송에서도 증거 자료로 채택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자문,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유라 변호사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